다 써간다. 좋았어. 막 쓰는 보람이 있어. 이거 다 쓰고 나면 장갑으로 바꿔야지. 그 앞부분에서는 질문할 거 있니? 하나씩 보자. 321?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직각이라는 게 과연 왜 들어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문제에서 32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B, C의 무게중심인데 90도다. 90도에 대한 무게중심 요렇게 A, B, C, G, 직각, G'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10이라고 했을 때 AG만큼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AG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AG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뭘 이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무게중심이라는 표현 때문에 한 가지 표시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게? 중선이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항상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BGC라는 삼각형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요 M인가요? D네요. D라고 하는 요 점이 빗변의 중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나? 빗변의 중점이 D라고 하는 건 D는 삼각형 BGC의 뭐가 된다? 외심이 된다. 그렇다면 DG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그럼 AG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네. 문제에서 처음의 조건에서 G'는 각각 ABC, GBC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 무게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BGC가 90도이다. 10cm. 그럼 이 90도가 대체 왜 필요할까? 라고 하는 거. 물론 가끔 문제 중에 이 조건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조건 아닌가? 라고 하는 쓸데없는 표현이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을 다 쓰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또 다른 거 있니?
그 앞에서는 너 혹시 거기도 안 했니? 그 스텝 1, 스텝 2 부분이 지금 다 비어 있니 혹시? 앞에 있는 5단원에도? 아, 6, 7, 6, 7이죠. 6, 7 부분에서도 다 스텝 1만 돼 있는 거고 스텝 2가 안 돼 있는 거야? 아, 그래? 차라리 스텝 2를 풀고 스텝 1을 피우지. 아니야. 276번인데 해도 되냐고? 그래. 276? A 2대 2B가, 자, 평행 확인했고, 2대 1일 때 MN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276번. 2대 1, 2대 1, 2대 1, 2대 1. 뭐, 2대 1. 그냥 뭐, 맘대로 그릴게요. 요 선일 거예요. A, B, C, D, E, F, 2대 1이래요. 그 다음 문제에서 12, 15라고 되어 있을 때 MN의 길이를 구하여라. 일단 그거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행선을 이용한 건 결국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애다? 닮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애다. 그죠? 이 삼각형 BAD라는 B를 꼭지점으로 하고 밑변을 AD로 하는 BAD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1대 2라는 건 1대 3이라는 거고 1대 3이 된다는 뜻이죠. 확인돼? 마찬가지로 노란 걸로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가 2대 1이랑 그러니까 3이기 때문에 여기가 2대 똑같이 3이 되기 때문에 이 2n의 길이가 2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평행선이라는 게 보였을 때 길이비가 옆에 있는 길이비가 나와 있으면 밑변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선분대 전체가 몇 대 몇인지를 보는 게 관건이 될 거예요. 당연히 왼쪽에서 2대 1이면 오른쪽도 2대 1이 되는 거 알고 여기도 2대 1이 되는 거 알고 여기도 2대 1이 되는 거 말고 이제 삼각형 하나를 잡아서 2대 3이 되는 것까지 또 1대 3이 되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노란색의 길이는 얼마? 4가 되죠. 그럼 저기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의 길이는 얼마? 10이 되죠. 그래서 MN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 있니? 지금 6, 7에서 심화 문제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 283번 문제. 283번 문제에서 평행선 길이비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거에서 CF의 길이를 이용하라고 나와 있거든. 이거보다 좀 더 이쁜 문제가 어디 있는데. 얘도 일단 한번 풀고 286번도 한번 봅시다. 자, 28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P 대 D가 4대 3. P 대 4대 3? 이 정도로 그리면 되나? 4대 3, BD 대 DC도 4대 3. 그러면 4대 4대 3.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그려봅시다. 요렇게 평행
자,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BE와 FD에 대해서 BE와 DF가 서로 평행하고 AP 대 PD, AP 대 PD의 길이가 4 대 3. 그 다음에 저기 BD 대 DC, BD 대 DC도 4 대 3이 된답니다. 라고 할 때 AE의 길이가 32라고 한다면 FC의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지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얘랑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그렇죠. 왜? 평행선을 기준으로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지금 눕혀놔서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이쪽에서 나온 평행하다라고 하는 애가 4 대 3이라고 하고 평행하면 반드시 이 반대편도 4 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평행선 보이는 상태에서 4 대 3이라고 하면 이 길이의 비도 일단 4 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에다가 또 다시 두 번째, 이번엔 요렇게도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4 대 3이라고 하면 여기도 4 대 3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돼? 그러면 32라고 하는 애가 4, 하나에 8, 그럼 3짜리니까 얼마? 24가 되죠. 또 4 대 3, 그럼 24짜리가 4니까 하나에 6, 그럼 3의 길이는 얼마? 18이 나오는 걸 풀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평행선과 관련해선 요거를 이용하는 성질, 저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86번도 그러면은 한번 해볼려? 286번 잠깐만 한 번만 해보세요. 내가 그림 한번 그릴 테니까 한번 해봐요. AD 대 DC가 2 대 3, BE 대 EC가 4 대 3. 4 대 3. BE 대 EC가 4 대 3. BD 대 DC가 2 대 3. 다음 F 10 DF의 길이가 얼마야? 문제에서 나오는 게 2 대 3 4 대 3. 자, 얘도 좀 보자면 일단 뭘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길이비가 나와 있으면 뭘 봐야 되는 게 좋을까? 평행한 애를 찾아야 돼요. 기본은.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평행한 애로 볼 수 있는 애가 어디 있나? 안 보이는데? 혹시 굳이 찾자면은 이 두 변의 길이의 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 BC라는 변을 포함하는 삼각형으로 그릴 수 있는 애가 보조선 AB와 평행한 이쪽 보조선을 그리던가, 그죠? 아니면은 AC와 평행한 이쪽 보조선을 그리던가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하지 말고 저기 어디야? 여긴가? 얘를 옆으로 옮겨보자. 왜냐하면 지금 이쪽 길이비가 나와 있으니까 4 대 3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요 보조선을 쓰죠. 요 평행한 보조선을 쓸게요. 그러면
얘가 4대 3이거든? 근데 이 전체가 3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의 배수로 바꿀까? 그냥 아예 16의 배수로 바꿔보는 건 어때? 12의 7 곱하기 3이 21의 배수로 보면 어때? 그러면은 여기 요만큼이 12만큼의 비를 가지고 요만큼은 9만큼의 비지를 가지는 그냥 얘네들 곱한 거야. 전체 7만큼 곱한 거니까 여기는 14로 바꿔줄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가 뭔지는 모르니까 내가 또 다른 색깔이 필요하구나. 파란색으로 갈게요. DF의 길이를 내가 14A로 잡을게요. 이유는 하나예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비가 14, 12, 9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14A로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 D, E, F, G 요 교점을 내가 G라고 한다면 이 G의 길이는 몇 A라고 할 수 있게? 26A라고 할 수 있죠.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럼 26A가 되는 얘가 26A가 된다면 어머, 이 거지 같은 길이 보소. 자, 그래도 굴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6이라고 하면은 3대 4라고 했죠. 26A 대 10 플러스 14A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3대 7이 되는 거죠. 그럼 30 더하기 왠지 계산 미지수 잘못 잡은 것 같은데 해보고 일단 안 되면 좀 바꿀게요. 나중에 조금 더 다듬어 드릴게요. 숫자가 너무 커요. 바꾸자. 하지 말자. 자, 우리 그냥 단순하게 A로 갑시다. 뭘 이렇게 A로 갑시다. 그냥 이게 귀찮아도 A로 할게요. A. 자, 여기를 A로 잡으면 A는 좀 그렇고 7A로 잡을게요. 7A. 그럼 여기는 26 대신에 13A로 갈게요. 13A. 그나마. 그럼 13A 대 10 플러스 7A가 3대 얼마? 7이 된다. 라고 하는 걸 30 더하기 21A가 얼마? 91A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70A가 30이라 A의 값은 얼마? 7분의 3. A 하나의 7분의 3만큼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F에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이면 뭐냐면 이렇게 보게 되는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거기다가 4대 3, 2대 3이라고 하는 게 숫자를 좀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주로 이런 문제랑 비슷한 결로서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는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중점이고 중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1대, 2대, 3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숫자를 꼬았네요. 286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뭘 보고 싶냐면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하나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289번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페이지당 한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요 정도씩만 좀 풀면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기 289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 네가 한번 조금만 풀어보세요. A2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래서 아까 내가 289번이야.
이렇게 될 거고, 이거랑 풀어보셨어요? 결국엔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사실은 이 A 대 B라는 길이비를 찾고 싶어요. 가계 이등분선을 보는 순간 B로 가야 된다는 걸 캐치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A 대 B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구나. 아, 그럼 이 두 개의 길이를 구해볼까? 도 아니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 B, A가 서로 닮음이거든. 그럼 이 한 변에 DBA라는 삼각형에 있는 BD 대 DA라고 하는 길이의 B 대신에 ABC에 있는 DB, BA 대 DA, AC의 길이의 B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B 하나하나 길이를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냐? AB 대 20 대 15가 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B와 같아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의 B와도 같다? BE와 EA의 B와 같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E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 A의 길이는 B의 배분 20 곱하기 3 더하기 4분의 4 계산해 주시면 7분의 80이라는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89번이에요. 마찬가지로 292번도 가계이등분선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 어디까지 가계이등분선이라는 게 보이는 순간 뭐로 빠지는구나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길이의 B, 변의 길이의 B. 그래서 얘랑 복합적으로 나오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삼각형의 성질 중에 내심이랑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은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이 나와요. 아, 그럼 291번 문제가 지금 내가 얘기한 문제에 좀 더 가깝겠다. 그럼 그 291번이라고 하는 애가 그 내심이라는 애가 보이는 순간 뭘 표시할 수 있어서 가계 이등분선을 표시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뭐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길이비를 구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자면 그냥 이렇게 제 맘대로 그릴게요. 8, 12, 15 라고 할 때 가계 이등분선 위에 있는 I가 가계 이등분선 I에 대해서 평행선을 라고 할 때 IE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뭘 이용할 예정이냐면 뭐? 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내포한다고? 가계 이등분선을 내포한다고. 그렇다면 여기에 보조선을 그려주게 되면 일단 이거부터 갈까요? 8대 10이죠. 가계 이등분선이죠. 2대 3이죠. 2대 3이죠. 그럼 이 AD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2대 3이니까 5분의 2 곱하기 15. 얼마? 네.
6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길이가 6이에요. 근데 또 보면 A에 대한 이등분선이 되니까 이번에는 또 요 DI 대 IB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3 대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됐으니까? 평행선이라고 했으니까 방금 전에 했던 길이의 B 이용해서 3 대 7은 I2 대 12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각의 이등분선 교점이 되니까 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길이에 비해 또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단원에서는 특히 볼만한 문제가 300번? (300번) 문제 하나 정도 보고 7단원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EF, BC가 모두 DC가 모두 BC의 수직이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 25, 30 수직. 그리고 여기에 교점의 수직 A, B, C, D, E, F. 지금 AED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의 차를 구하래요. 그러면 AED의 넓이가 BEF의 넓이가 뭐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평행하다라는 애가 숨어 있습니다. 뭐가요? 왜 숨어 있어요? 이거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 직선의 수직인 다른 두 직선은 평면상에서라는 조건이에요. 한 평면 위에 있는 세 직선 중에서 한 직선에 대하여 나머지 두 직선이 수직이면 이 나머지 두 직선은 반드시 평행이에요.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은 반드시 두 직선끼리 평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A, B, EF, CD라고 하는 애는 모두 평행하다라는 애를 알려준 겁니다. 수직이라고 하는 그 멘트가.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뭔 짓을 해야 될까? AED라는 애를 봤을 때 AED라고 하는 거에 밑변이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 포인트 왜 없냐라고 얘기하냐면 빠르게 포기하세요. 뭘 빠르게 포기하냐면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해. 우리가 배운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고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 그 다음에 뭐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윗변, 아랫변과 높이, 그 다음 마름모 같은 경우는 두 대각선의 길이,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지만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선 세 변의 길이 또는 수직이 되는 어떤 놈의 길이 같은 걸 하나도 구할 수 없고 그럼 선생님 이거 보면 수직 아닌가요? 모르잖아.
문제에서 주지 않는 이상 함부로, 솔직히 그림에서 수직처럼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직인지 몰라요. 수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엔 이 A, E, D라는 애를 구할 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의 넓이를 구해서 빼서 잘라내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A, E, D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는 걸로 가고 요 넓이랑 요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E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EF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보는 거냐면 EAB, EAB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평행하면 가게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길이, 이 둘이 서로 닮음이고 길이 B가 2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대 5가 EF 대 20라고 해서 4배 EF의 길이는 얼마? 1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왜 구했냐면 나는 이 AED의 넓이를 사각형 ABCD에서 ABC와 BCD를 빼고 하나만 BCE를 더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겹치는 부분만큼 하나만 걷어내면 딱 이쁘게 AED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5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25에서 ABC의 넓이 10 곱하기 25니까 250 BCD의 넓이 15 곱하기 25 곱하기 15니까 400 빼기 25 하면 375. 그 다음 BC의 넓이는 12 곱하기 25 6 곱하기 25니까 150 마이너스 150. 그래서 625 빼기 475를 해준 150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단 BEF, 요 길이가 12인 것까지 구했으면 B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도 똑같아요. 몇 대 몇이니까. 2대 3이니까. EF가 10이라고 한다면 BF의 길이는 얼마? 5분의 2, 10이죠. 그래서 삼각형 BEF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 해준 60입니다. 그래서 150에서 60을 빼준 남은 답은 90이 되겠네요.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같은 경우에는 감이 되게 좋은 사람들 경우에는 그냥 딱 보면 왠지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 어디까지나. 깜짝이야.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해야 돼? 경험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럼 내가 되게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서 근데 그 문제의 유형을 푸는 방법을 기억하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도 풀었었는데 이건 이렇게 안 풀리나?
라고 한 번쯤 틱 하고 건드려 볼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으로 비슷한 그림? 그럼 전에 있던 건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푸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만 풀되 이걸 그 주어진 조건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일 때는 전에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것도 이용하는 것 같던데 라고 해서 한 번쯤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닮음의 활용 부분으로 넘어가서 340번 문제 한번 좀 볼게요. (340번) 문제에서 둘, 넷, 다섯, 중점, AD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고 BD의 길이가 4, DC의 길이가 8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조건만으로 뭘 구하래? PD의 길이가 얼마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일단 보죠. 오, 얘는 그래도 어렵지 않다. 기본 문제라 그런지. 뭔 소리냐면 항상 뭔가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 지금 이 닮음 활용 파트에서 95%는 뭘 이용할 것 같아? 평행선을 이용할 거야. 평행선의 길이의 b를 응용할 거야. 1대 2니까 요 EF의 길이는 2인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대 8. 그럼 이제 닮음의 활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서로 닮은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요 FP 대 PD의 길이의 b는 2대 8, 즉 1대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AF 대 FD의 길이의 b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얘도 똑같이 1대 1이니까 5와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에 1대 4, 4부분이니까 답은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짠. 다음으로 넘어가서 347번. 이 347번도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짜증이. 진짜 짜증이. 그냥 써야지 뭐. 아니야. 마른 부필 마른 거 다 쓰고 젖은 거 쓰지 뭐. 사실 마른 지우개를 쓰는 게 나도 좋아요. 안 날리거든. 근데 짜증이 나서 그렇지. 저 뻑뻑한 감이 싫어서 그렇지. 347번이라 했죠? 347번. 넷, 여섯, 그냥 그릴게요.
그려놓고 보니 직각이 등변사다리꼴. 네, 원하는 바도 등변사다리꼴이었네요. 잘됐다. AB, CD에서 대각선을 연결해서 그 중점 M과 중점 N에 대하여 요 중점 P에 대하여 각을 구했을 때 요각이 30도, 요각이 70도라고 할 때 이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죠. 자, 여기서 제일 크게 쓸만한 건 뭘까? 1대1, 1대1이면 두 선부는 서로 평행해요. 1대1, 1대1이면 두 선부는 서로 평행해요. 1대1, 1대1이면 두 선부는 서로 평행해요. 평행하면 뭐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순간 뭘 쓸 준비해라? 각을 옮길 준비해라.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고, 어디가? 여기가 70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엄마나, 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고, 110도가 되고, 답은 140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음, 351번이요. (351번을) 봤을 때 둘, 셋 36 A 자, 안 빼고 짠 길이가 빰빰 BC DE FG FEC 이 부분의 넓이가 2랍니다. 여기가 2예요. 전체 넓이를 구하래요. 전체 넓이는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되게 숨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점 F라고 하는 애는 삼각형 ADC의 무게중심이다. 왜? 저 AE도 중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CG도 중선입니다. 중선의 교점인 F는 삼각형 ABC 말고 ADC의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 FEC 넓이의 몇 배가 6배가 삼각형 ADC의 넓이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 이어서 삼각형 ADC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분의 몇? 3분의 2입니다. 3대 2라서 3분의 2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6 곱하기 2에다가 2분의 3만큼을 곱해주게 되면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할 수 있게 되겠죠. (354번은) 바로 기억나시죠? 넓이 얼마?
그 하나 알려드리자면 444의 2523은 전체 토탈 넓이가 24예요. 그쵸? 음, 359번. (359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기둥의 부피는 192세제곱센티미터이고 DG 대 GE가 1대 3이라고 할 때 색칠된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렇게 생겼나? 그죠? A, B, B, C, D, E, F, G, H, 평행 1대 3 부피, 전체 부피는 192라고 할 때 요 색칠된 요만큼의 넓이, 부피. 지금 A, D, G, H의 부피는 전체 부피의 몇 분의 몇인지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밑넓이가 몇 대 몇이에요? 밑넓이의 비는 전체랑 작은 애랑 밑넓이의 비는 1대 16입니다. 제곱의 비례하니까.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보조선을 쫙 그려서 이 삼각 기둥을 하나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A, B, C, D, E, F, G, H, I, J, IJ라고 하는 삼각 기둥 A, I, J, D, G, H라는 애의 부피는 전체 192에 16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얘랑 닮음이라고 그러면 닮음 비는 세제곱에 비례하지 않아요? 닮음이 아니에요. 뭐만 닮음이에요? 밑변만 닮음이에요. 높이가 같아요. 닮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밑넓이에 비례하는 또 다른 삼각 기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넓이의 비만 구해서 부피를 구한 겁니다. 이 짓거리 왜 했냐면요. 요 구한 넓이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192라고 하는 애가 96인가? 96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10이네요. 그럼 그 12에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피 문제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게 닮음 아닌가?
이건 닮음인가? 라고 할 때, 근데 제가 전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위아래의 부피 B는 그러니까 작은 거랑 전체가 닮음인 거지 위아래 닮음이 아니라서 꼭 반드시 부피 B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지금 이런 그림에서 약간 방심하게 하는 게 1대3이라고 딱 주는 순간 왠지 부피 이렇게 이거 1대3 낚으라고 했구나. 1대4잖아. 1대4니까 뭐야? 64대 1이구나. 이거 64의 3배니까 답은 3이구나. 답은 3의 3분의 1. 3이 이게 기준이니까 3분의 1이구나. 가 아니라 아예 다른 개념으로 방향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그렇게 방심하는 문제들 이제 나오게 되고요. 원기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 원뿔도 그렇다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3번처럼 꺾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림자의 성질은 일직선으로 꼭 뻗어나간다 해요. 과학 시간에 혹시 배우셨나요? 그림자는 광원으로부터 피사체를 기준으로 일직선으로 뻗어나갈 때 그 피사체에 막힌 부분이 벽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남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거리가 충분히 먼 태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광원이라고 하는 건 빛이 이렇게 퍼지는데, 저 무지막지하게 큰 태양 앞에 지구는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직선으로 뻗어오는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아이스크림 콘같이 생긴 나무입니다. 나무에 그림자가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는 꺾이기 전까지 이 길이만큼이 빠져요. 뭔 말이냐면 363번 문제에서 지금 저 나무의 높이를 구하라고 할 때 지금 몇 대 몇인 걸 확인할 수 있지? 1대 1.2가 되거든요. 높이 대 길이의 비가 1대 1.2가 되는 걸 알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길이가 3.6m가 되고 1.5m라고 한다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로 볼 수 있냐면 이 전체를 그림자의 길이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전체를 그림자의 길이로 보고 5.1대 우리가 구하려는 애가 1대 2, 1.2구나 가 아니라 이 놈을 제외한 그래. 이만큼 부분의 넓이만 그림자에 그대로 영향을 힘없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얘만 1대 1.2인 거고 여기는 1대 1 그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빨간색만 구해서 1.5를 더하는 거라고요. 이게 낚시예요. 그림자의 함정입니다. 처음 할 때는 그래서 되게 많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 빨간색 부분의 길이는 얼마예요? 3m죠? 그 3m에다가 1.5만큼을 더해준 4.5m라고 하는 애가 지금 저 나무의 높이가 됩니다.
됐죠?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지금, 그 개념 요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솔직한 말로 하고 싶지 않아서, 같은 내용을 3번이나 써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약간 현타 같은 게 와서 좀 고민 중인데요. 진짜 이 사람들은 왜 안 하던 짓거리를 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지? 뭐냐면, 이게 뻑뻑해져서 잘 안 닦여요. 장점은 겁내 깨끗해져요. 단점은 지우개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지우는데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젖은 지우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예전에 젖은 지우개로 수업을 해봤었는데 내 스타일 아니야. 심지어 안 깨끗한 지우개로 닦으면 얼룩이 남거든요. 3번째 문제는 칠판이 망가져요. 뭐 칠판은 내 거 아니니까. 나머지가 내 거니까. 이런 거 티 많이 나죠. 그니까. 그럼 또, 난 이런 거, 또 막 약간 쓸데없는 강박이 몇 개가 있어서. 이런 걸 또 그냥 못 넘어간단 말이죠. 물빨래 할 줄 거면 빨지 말든가. 세제로 빨 거면 말리든가. 됐나? 잘 닦았니? 아까보다 나은 것 같아. 됐죠? 이거 쓰려면 휴지도 있어야 되는데. 딱 하자. 저거 왜 버렸지?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또 자르지 뭐. 가장. 정리하기 너무 싫어요. 귀찮아. 피타고라스 정리.
어느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각각 A, B, C라 할 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라고 하는 성질을 말하죠. 이래서 그 피타고라스의 수 플러스 4저번까지 합쳐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3대 4대 5일 땐 반지름의 길이가 1, 5대 12대 13일 땐 반지름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8대 15대 17일 땐 반지름의 길이가 3, 7대 24대 25일 때도 반지름의 길이는 3. 이렇게 네 가지 세트를 기억해 놓으시면 4저번 세트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서도 쓰기는 하는데 3학년 2학기 과정에서도 직각삼각형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다음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증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여러분 제곱근 다 배우셨으니까 그 제곱근 포함해서 그 제가 전에 가필드 바스카라 곱셈 공식 배우셨죠? 그것까지 그냥 싹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 가필드 바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응용 문제, 심화 문제 그런 그림으로 나와요. 뭐냐면 일단 먼저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5칸의 길이를 우리 전에 설명할 때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 합동인 4개의 직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다른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놓는 그리고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놨을 때에 뭐가 성립하느냐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과정이었는데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이 전체 넓이의 합과 같다라고 식을 쓰시면 돼요. 뭐냐면 전체 넓이의 합은 각각의 넓이 2분의 1 AB짜리가 4개 더하기 C제곱. 그래서 지금 이 사각형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은 2AB 더하기 C제곱이 될 거라서 중간 정리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입니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게 곱셈 공식을 이용한 간단한 증명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를 2학년 2학기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똑같이 그리는데 그 그리는 애를 어떻게 바꿔서 요렇게 바꿔서 길이를 A, B, B, A 라고 해서 하나, 둘 사각형 4개로 모아준다면 요 부분의 길이가 B제곱, 요 부분의 넓이가 A제곱. 즉 한마디로 요 흰 부분, 직사각형이 아니잖아. 마른 애가 필요한데. 자.
직각삼각형 형을 제외한 부분만 비교하면 C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버전으로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3학년 2학기 버전에서 설명했던 과거형의 피타고라스의 피타고라스 정리 버전입니다. 이거 말고도 어떤 식으로도 가능하냐면 결국에는 이 멘트가 중요해요. 교재마다 달라요. 교과서마다 증명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이 비어있는 부분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뭐야? 직각삼각형을 제외한 부분의 전체 넓이의 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2학년 2학기 버전입니다. 바스카라 같은 경우엔 반대로 그려요. 저 직각삼각형을 거꾸로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 선대사대오 3대4대오 어머 여기 아니잖아. 3대 여기잖아. 3대4대오 여기도 어디야? 여긴가? 요렇게 그려요. 잘 그렸죠? 자,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놓고 요 변의 길이를 A, 요만큼의 전체 길이를 B라고 놓는다면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야. 이제 합동인 4개의 직각삼각형을 이번에는 빗변이 밖으로 오도록 구간을 나눠 보신다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냐면 전체 넓이는 C제곱인데 이 넓이는 2분의 1 AB짜리가 4개에다가 B-A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2AB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돼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스카라가 증명한 방법이에요. 바스카라도 기원 전 사람입니다. 거의 비슷한 식일 거예요. 가필드입니다. 가필드는요, 정확하게 저 피타고라스의 반절만 이용합니다. 저놈을 반으로 자를 거예요. 어떻게? 여기 셋, 둘. 어머나. 뭐라는 거야? 에이씨. 이렇게 증명합니다. B라 하고요. A라 할 때 B가 되고요. A가 돼서요. 여기를 CC라 하면 여기도 직각되고요. 그럼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데요. 얘는 결국 2분의 1 AB짜리가 몇 개? 2개에다가 2분의 1 C제곱이 몇 개? 1개.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2분의 1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2분의 1 B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AB 더하기 2분의 1 C제곱이 돼서 2분의 1 A제곱 더하기
2분의 1 b제곱이라는 값이 2분의 1 c제곱을 만족하는,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되는 이런 값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가필드의 증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니네는 어떤 거냐면 실전에서는 이 아래 과정을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배워요. 얘는 배워요. 이것도 안 배우겠죠. 근데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나와요. 비만 요 한 변의 길이가 뭔지 혹은 이 부분의 넓이가 뭔지를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요런 문제는 요런 문제는 나옴직하다. 그죠? 그것도 결국에는 피타고라스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익숙하게 보시면 돼요. 그게 피타고라스의 바스카라, 가필드가 각각 식으로 증명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피타고라스에서 피타고라스가 증명을 정리한 것보다 더 유명한, 더 중요한 건 누구? 유클리드죠. 도형으로 끝장 보신 진짜 그 도형계의 끝판왕, 기하의 아버지. 진짜예요. 진짜 별명이 기하학의 아버지입니다.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어머나.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안 괜찮은데? 벌써 안 괜찮은데? 벌써 안 괜찮은데? 벌써 안 괜찮은데? 나 지금 2번 닦았는데 이 지우개를 갈아야 돼?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나? 진짜 너무 짜증난다. 아, 이게 물 먹으면은 나는 상관없는데 수명이 줄 텐데. 뭐 내 할 바는 아니지만 이래도 안 좋아져?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 이 분필탑 그냥 아주 그냥 그래 칠판 한번 끝장내보자. 끝장내봐 그냥. 열받아. 열받아. 참을 수 없어. 봐줬다. 이 정도? 아까보다 한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자, 해서 에이. 자, 유클리드.
유클리드 증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는다 했습니다.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리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작정하고 좀 빡세게 힘을 줘보려고요. 이렇게 이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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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인가요? 예. 미안해요. 약간 좀 나도 지금 정신병 걸릴 것 같아갖고, 지금 저는. 별 시갈데기 없는 거에 집착하고 있어, 그지? 그 적당히 하지, 그지?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이 정도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됐다, 그지? 아닌가? 비슷한 것 같아. 자, 얘가 좀 짧네? 됐다. A, B, C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D, E, F, G, H, I 수선의 발을 내려서 J, K 라고 보면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이걸로 증명한다 했죠? 짠.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D, B, A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 D, B, C를 찾아요. DBC. 그러면 DBC. 그 다음에 두 번째로 DBC와 뭐가 되는 합동이 되는 삼각형 A, B, I를 찾으시면 되는데 무슨 합동인가요? 라고 하면 SAS 합동이 돼요. S, E, S 합동입니다. 그래서 요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 B, I, J를 찾아주신다면 DBA와 BIJ는 서로 같은 넓이를 가지는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절반인 삼각형과 직사각형의 절반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서 결국엔 뭐가 된다? 정사각형의 넓이와 직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도 서로 넓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 이 두 넓이의 합은 아래쪽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저 피타고라스 증명이었습니다. 그 10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103페이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뭐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하나 가자면 요거 하나만 써드리고 끝내자면 일단 저기 있는 저 직각삼각형에서 C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뭘 나타내는 거라고? 예각삼각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각 C가 90도보다
작은 걸 말해줘요. 그 변의 대각이 90도보다 작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힌트고요. 마찬가지로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으면 그놈의 각이 90도가 되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끝으로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각 C가 90도보다 큰 걸, 둔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도형 중에 뭐가 있었죠? 저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삼각형, 그 활용 부분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라고 하는 거. 지금 책에 보시면 103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5번과 6번에 빨간색의 합은 파란 거의 합과 같다라고 나오는 거 말고 저 7번에 되어 있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짜자잔 이렇게 생기는 어떠한 하나의 원의 반원에서 직각삼각형 하나에 대한 여기 있는 이 또 다른 원과 또 다른 원, 또 다른 반원, 또 다른 반원을 봤을 때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뭐다? 반원 더하기 직각삼각형 빼기 큰 반원의 넓이인데 여기를 S1이라 S2라 S3라고 놓으면 S1 더하기 S2의 넓이는 S3와 같아서 결국에는 뭐만 남는다? 직각삼각형 부분만 넓이가 남게 된다. 그래서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얘가 제일 중요하게 걔가 까먹는 것 중에서 얘 때문에 까먹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유형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앞에서 못 풀었던 스텝 3도 한번 좀 건드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촬영 마무리하고 수업 끝내고 쉬었다 가도록 하죠.